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그냥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강의를 좀 업로드를 못 시켰었고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인커텀즈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은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 규정 내용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이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은 전체는 11가지다. 이건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커텀즈에 보면 조건의 숫자는 11가지다. 그래서 11가지 조건별로 매도인의 의무가 10가지. 매도인의 의무는 A로 시작이 돼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은 B로 시작이 돼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인커텀즈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외울 때는 매도인의 의무 내용만 이해하고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인커텀즈에서는 11가지 조건별로 그 제목별로 셀러와 바이어의 의무의 내용을 이렇게 분담을 시켜놨기 때문에 매도인의 의무가 아닌 것, 그건 매수인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에 매도인은 어떤 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할 때까지만 비용을 운송인한테 내라. 낼 의무가 있다.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B에 가서 보면 동일한 제목에 선적된 이후부터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그 11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0가지 의무 내용 중에 우리는 6가지만 이해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6가지. 아까 10가지씩 기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특히 매도인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매수인도 마찬가지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6가지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4가지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렇게 공부할 내용까지는 아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반 의무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뭐 물건을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럼 바이어는요 선적 서류를 받고 인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 6가지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6가지 의무의 내용을 이걸 하나하나 조건별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의 내용 6가지 중요한 게 뭐냐? 비용의 분담, 그 다음에 위험의 분기점, 그러니까 위험의 분담 같은 얘기죠. 운송계약의 체결 주체, 보험계약의 체결의 주체, 제품의 인도 시기, 수출입 통관의 주체. 이 6가지만 우리는 조건별로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6가지만. 그런데 이 6가지도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준이 되는 그 의무의 내용이 바로 요거다. 비용 분담. 요것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5개요. 이런 것들은 여기로부터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의무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를 모른다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비용의 분담,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 11가지 각 조건별로 제목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EXW 그러면
미국애들은 이렇게 해야 돼. EXW short for Xworks 이렇게 써놨거든요. short for Xworks. Xworks의 줄임말이다. 이 Xworks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 상징적으로 셀러블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X라는 건 내보낸다. 근데 works라는 거는 물품이 있는 그 premise, 그 장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공장에다 물건만 이렇게 딱 따로 바이어가 디스포즈 처분할 수 있도록 딱 준비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누가 낸다? 그거는 바이어가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EXW 그러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 범위는 어디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가 낸다? 바이어가 운송인한테 지불한다. 두 번째, 위험부담의 분기점. 어떻게 외우는 거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비용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공통적으로 모든 조건에 적용이 되는 셀러가 부담하는 그 위험의 범위, 위험의 분기점은요. 이거는 비용 부담의 범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 시조건만 예외다라는 거죠. 시조건만. 예. 이미 우리 이거 시조건 뭐 CFR이나 CIF나 CPT나 CIF나 다 배웠어요. 근데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운송 계약 누가 체결하느냐? 예. 그래서 그거는 요 비용의 분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운송 구간 운임을 지불하는 당사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OB다 그러면 해상 운임을 누가 지불해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운송 계약 누가 체결해요? 바이어가. 그렇죠? 예.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비용 지불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지 운송업체하고 조금 더 깐깐하게 협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보험계약 체결. 기본적으로는 양 당사자 모두 체결의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임의로 부부한다 그러면 주운송 구간에 대한 위험을 분담한 당사자가 체결한다. 단 CIF나 CIP는 셀러가 부부를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주운송 구간 위험을 분담한 당사자가 임의로 부부할 수도 있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알면 되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해상 운송 과정에서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되느냐? 그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보험에 드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사고 날까봐 보험 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품의 인도 시점은 위험 부담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OB 조건이다 그러면 선적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니까 선적 시점에 인도가 된다.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느냐? 원칙이 뭐예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출상이다. 단 EXW와 DDP만 예외다. EXW는 수출 수입 통관을 다 바이어하고 DDP는 수출 통관을 다 누가 한다? 셀러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죠.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약표.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뭐 이거 뭐 지적 재산권까지 제가 뭐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들기도 보니까 어우 잘 만든 것 같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구성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런 거예요. 셀러의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섯 가지 셀러의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 그 다음에 수출 수입 통과는 누가 하느냐, 셀러가 하느냐, 바이어가 하느냐, 그 다음에 운송계약 체결은 누가 하느냐, 보험계약 체결은 누가 하느냐, 인도 시점은 뭐냐, 라는 거를 요 조건별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보실 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여섯 가지 의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러한 그 의무의 내용 상호간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A5, A
6A5 이런 것들은 요거는 뭐냐면 인커텀즈 영어 원문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번호예요. 이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번호예요. 2020년도에는 이게 이제 번호가 바뀌었죠. 항목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라고 쳐 있는 건 뭐예요?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EXW 꺼낼 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없다. 그럼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바이어가.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셀러가 책임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좌동 그러면 없다 이거예요. 옆에하고 똑같다. 없다. 없다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X보다는 이렇게 좌동 얘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이거는 바이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통관은 바이어, 수입 통관도 바이어,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예, 운송 계약은 인커덤즈에 보면 운송 계약을 체결하라 누가? 바이어가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바이어의 비용으로 바이어가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운송 계약 체결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확실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엑스표를 쳐놨는데 사실은 바이어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인커텀즈에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바이어가 체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험계약은 예, 양쪽 다 책임이 없다. 여기서 양쪽 다 할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 정한 거는. 예. 그러나 만약에 하면은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바이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괄호 쳐놓은 거는. 예. 그래서 X는 뭐예요? 책임이 없다 양쪽 다. 아니면 한쪽은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문맥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 시점은요. A5와 동일하다라는 거는 인도 시점은 여기 책임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예,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이 표. 그래서 제가 표를 이제 딱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요거를 제가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이 표를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PPT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내용을 편하게 좀 고치시려면 고치시고요. 여기는 고칠 일이 없겠죠. 그죠? 여기에. 책임의 범위 그리지 말고 뭐 위험보다는 분기점 이렇게 고치시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 한 이틀 동안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뭐 공무사 시험 보실 때도 이 범위 내예요. 이 범위 내. 그럼 이것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한 서너 문제, 너댓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들어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혹시 이게 잘 안 외워진다. 아무리 원리를 가르쳐줘도 어렵다. 원리 자체를 잊어버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은 이거 하나 출력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돼요. 책상에다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